네, 여기에 종합시황 뉴스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특징주를 검색해 봅니다. 많은 뉴스가 있는데 일단 보기 쉽게 한 가지 종목으로 설명드릴게요. 애경케미칼. 이렇게 보면은 4월 10일이 애경케미칼이 처음으로 상을 맞은 날이에요. 이날의 뉴스를 한번 볼게요. 네, 특징주. 애경케미칼 2차전지 고용량 실리콘계 응급용 바인더 상용화 임박 소식의 상한가. 아, 이날은 이 뉴스로 상한가를 갔었구나.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KBG가 그저께 이렇게 올랐죠. 근데 얘가 왜 올랐죠? 실리콘 소재 전문 업체로 실리콘 관련해서 올랐죠. 애경케미칼이 실리콘 뉴스로 상한가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이렇게 애경케미칼이 많이 올랐죠. KBG가 5월 9일, 5월 10일 이렇게 올라서 공부한 덕분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석 세무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목 고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이유가 자기의 투자 성향이 뭔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아는 게 첫 번째인데요. 사실 투자 성향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수를 해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아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기나 중장기냐 이런 판단이 나겠죠. 저는 단기고 세무사님은 중장기잖아요. 각자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거를 유의있게 보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 대표님이 보시는 게 이제 탑다운으로 종목 선정, 그리고 지수, 그리고 이제 3박자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입니다.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산업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길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이 있어야 저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인님 혹시 단기에서도 산업의 성장성을 보시나요? 산업의 성장성이요? 네네. 아니요. 왜냐면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는데 굳이 성장성을 중요하게 보진 않죠. 다만 저도 탑다운 방식을 활용해요. 왜냐면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종목을 선정할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업종, 그게 곧 돈이 몰리는 산업이잖아요. 쇼핑할 때만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유행하는 거 사고 싶잖아요. 뭐 유행 다 지난 거를 굳이 이거 비싼 돈 주고 사야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종목을 고르실 때도 쇼핑할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에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는 방법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제 기준은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와 중장기에서 이제 산업의 성장성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저는 거래대금은 보지 않습니다. 오. 자, 그럼 다음 이제 지수를 볼 건데요. 중장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시점에 지수가 하락하거나 이제 뭐 조정이 심하게 왔다라고 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로 볼 건데 처음부터 손실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조정이 끝나갈 무렵,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할 때,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하실 때 지수를 보시나요? 보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중요하게 보겠죠? 지수가 좋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반대로 지수가 좀 안 좋거나 떨어졌을 때는 단기로 들어갈 만한 종목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이요. 다음으로는 3박자인데요. 세무사님, 우선 3박자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3박자는 재료, 차트, 재무입니다. 중장기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빠뜨릴 게 없는데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종목마다 이제 개별 이슈를 보게 되고요. 차트는 최대한 정배열인 종목을 찾습니다. 정배열 중에서도 이익이 별로 안 벌어진 종목이 좋고요. 그리고 정배열 초기이면 매수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재무인데요. 길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에서 주로 보는 것은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등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 3박자 이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에서는 3박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재료 차트 재무 중에서는 재료와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재무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최근 대표님의 비유 중에 진짜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오늘 샀는데 상장 폐지를 당한다. 오늘 사서 내일 팔 건데 상장 폐지를 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벼락 맞을 확률에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중장기에서는 그렇게 몇 년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장 폐지를 당할 확률이 그냥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을 확률 정도겠죠. 그래서 중장기에서는 재무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저는 살면서 벼락 맞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무에 대한 비중은 좀 없는 편이에요. 이게 진짜 단기랑 중장기랑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재료와 차트,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아는 방법은 거래 대금,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거래 대금이 일단 많이 나왔는데 큰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줄면서 조금 하락을 했고 그거를 유지하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 저는 그런 차트를 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딱 신고가를 돌파하는 차트를 좋아해요. 그리고 재료, 이건 뭐 탑 30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처음부터 스스로 탑 30을 공부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몽당현 필님께서 매번 올려주시는 탑 30 보시는 거 그거 무료 자료잖아요.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공부할 때 이렇게 대입시켜서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이 더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HTS의 종합시황 뉴스들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날 특징이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쭈르륵 나와요.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종합시황 뉴스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특징주를 검색해 봅니다. 많은 뉴스가 있는데 일단 보기 쉽게 한 가지 종목으로 설명드릴게요. 애경케미칼. 이렇게 보면은 4월 10일이 애경케미칼이 처음으로 상을 맞은 날이에요. 이날의 뉴스를 한번 볼게요. 네, 특징주. 애경케미칼 2차전지 고용량 실리콘계 응급용 바인더 상용화 임박 소식의 상한가. 아, 이날은 이 뉴스로 상한가를 갔었구나. 이렇게 메모를 해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KBG가 그저께 이렇게 올랐죠. 근데 얘가 왜 올랐죠? 실리콘 소재 전문 업체로 실리콘 관련해서 올랐죠. 애경케미칼이 실리콘 뉴스로 상한가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이렇게 애경케미칼이 많이 올랐죠. KBG가 5월 9일, 5월 10일 이렇게 올라서 공부한 덕분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꼭 연상돼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지수가 이제 조정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장보다 지금 재미가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단기, 중장기 종목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다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우선 투자 성향을 아는 게 먼저, 그리고 종목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외우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